네, 반갑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자, 또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주 초반에는 기대감이 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미국 증시는 일단 다우지수는 0.2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3%, S&P 500도 0.6%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좋았고요. 미국 쪽에서는 스페이스X가 무려 15.8%나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을 아주 화끈하게 했고요. 하이닉스 ADR이 4%좀 빠져가지고요. 요거는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주환원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 큰 것 같죠. 뭐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대봐야지 알 것 같아 보이고요. 엔비디아는 2.2% 상승. 그 다음에 뭐 알파벳 이런 것들은 조금 뭐 보합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마이크론은 0.4% 하락입니다. 괜찮아요. 보합이고요. 자, 샌디스크도 요것도 좀 빠졌네요. 마이너스 3.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 강보합, 인텔도 1.8% 상승. 아마존 0.8% 상승. 브로드컴은 1.7% 상승.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죠, 그죠? 기술주, 반도체 뭐 다 괜찮은데 샌디스크하고 하이닉스 ADR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뭐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어떤 변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자, 이제 이번 주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들은 이제 경제 지표, CPI 굵직한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만기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복절 연휴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 후반부에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미국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지표들 이번 주 거 살펴봅니다. 자, 일단은 수요일이죠. 웬즈데이 수요일 날 CPI 지표 발표되는데요. CPI는 중요한 게 그 전년 대비라고 그랬죠. CPI Y/Y 이게 중요한데, 자, 3.5가 지난달 거였고요. 이제 3.4로 나올 것이다. 오, 조금 완화되는데요. 나쁘지 않죠. 자, 그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PPI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이게 좀 오릅니다. 도매 물가가 좀 올라가네요. 마이너스 0.3에서 0.2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9천 건에서 20만 2천 건, 큰 차이는 없고요.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시장에 좀 영향을 줬죠. 고용이 지금 안 좋게 나왔거든요. 뭐 이게 뭐 미쳐버린 거죠. 2만 건에서 8만 5천 건 늘어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2만 3천 건이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았고, 실업률은 뭐 4.1이 나와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더럽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됩니다. 요거는 뭐 조금 줄어드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3콤보, CPI, PPI, 그 다음에 소매 판매까지 전부 다 그 발표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PPI가 살짝 걱정이긴 한데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인다. 뭐 괜찮죠? 그 다음에 고용지표가 오히려 안 좋게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에는 뭐가 돼요? 금리 인상 안 하겠구나 라는 식으로, 경기 부양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올 수가 있겠죠.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환율이 많이 변하고 있긴 한데 금리 인상을 안 하면은 달러 약세 쪽으로 또 조금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 자, 어쨌건 이번 주는 이번에 13일날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중간 만기일이라서 아주 큰 건 아니지만 변수는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광복절 연휴를 앞둔 시점이라서 거래량이 지금도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인데 거래량이 축소가 되면서 종목 간 변동성이 상당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뉴스를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블룸버그 이야기 먼저 좀 볼게요. 레버리지 청산이 되면서 한국 증시가 일단은 변동성은 일단락 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이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과 당국의 규제 강화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블룸버그의 이야기가 뭐 전체를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변동성 지수 V 코스피, 이건 이제 빅스 지수 같은 건데요. 코스피 200의 변동성 지수는
장중에 97.9까지 올라갔어요. 와,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 달 들어서 70 중반으로 급락했다. 아직도 변동성 지수가 높긴 합니다. 이런 변동성 지수는 보통 30 이하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변동성이 좀 높게 잡혀 있기는 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블룸버그는 반대 매매를 통해서 신용융자 잔고가 크게 감소했고요.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 그 다음에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연계 상품에, 이건 레버리지입니다. 이 거래량과 자산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레버리지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요. 오히려 주가가 크게 떨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안 사려고 하겠죠.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변동성을 죽이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되는 부분입니다. 즉 과열 양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음을 시사한다. 자, 그러면서 한국의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퍼죠. 네, 퍼는 5.1배.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한 부분이고, 투매 이후에 일부 지표상 한국 주식은 저평가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네요. 자, 변동성이 하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변동성은 하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변동성이 높다. 아까 말씀드렸죠? 70대 중반이기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역사적으로 저렴해진 밸류에이션, 그리고 추가적인 급변동 위험,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이제 선택지를 잡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템플턴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저렴하고 실적 전망도 견조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왔었던 극심한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을 신중하게 만든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질하고 있다, 신중하게 하고 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올라가니까 그냥 무조건 사, 떨어지려도 무조건 사, 이거였는데 지금은 생각을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조금 주춤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요,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즉 방향성이 오늘 조금 나쁜데 그러면 확 빠져버리고요, 좀 괜찮은데 그러면 확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어서, 사실은 이게 뭐 정상화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워낙 이제 가격대가 좀 높게 올라갔었던 부분에서 또 급하게 떨어진 모습 좀 있고 하니까 들락날락하는 모습이죠. 자, 지수 자체는 6,000포인트대에서 지지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이제 횡보를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거나, 또는 6,000포인트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형태의 좀 안 좋은 형태를 보인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지금 자산 가치가 굉장히 크죠. 1,000조 원대 이상 종목이니까 떨어지게 되면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담 요소로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이겠죠. 지들도 잘 모르는 거를 이제 이렇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저평가된 것은 맞다, 그런데 변동성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준 거죠. 네. 자, 시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쏠림이 완화가 되면서 증시 순환매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피가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은 오히려 많이 올랐죠. 로봇, 제약, 바이오 이런 쪽 2차 전지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확산될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다. 코스닥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던 게 뭐였냐면, 다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피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넘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코스닥 쪽에서 분위기 좋아서 수익률이 많이 나왔을 걸 생각합니다. 반도체 독주는 끝났나? 네, 그런 것 같죠. 네,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 이제는 어지간한 재료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지금까지 나왔었던 재료를 모두 다 뒤집어 엎을 정도의 아주 강력한 상승이 좀 나타나 줘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부담 요소가 되고는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뭐 예전에 뭐 1년 전에 있었던, 그죠? 2025년도 초반에 있었던 것처럼 삼성전자 5만원, 하이닉스 10만원 막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가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가격을 기다리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꿈 깨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만원대 초반 정도면 정말 많이 내려왔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 열어두고 보시되 너무 아래쪽으로 네,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어쨌건 반도체 쏠림은 완화가 되고 투기성 수급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도 잦아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다 해소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변동성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매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본다라면 반도체 독주는 끝나고 자금이 순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빠져버리게 되면은 부담 요소가 커지겠지만 시장이 그래도 괜찮은데 라는 느낌. 즉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억이 나실라나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하게 빠지거나 급하게 오르면 문제가 되지만 뭐 1, 2% 빠지거나 1, 2% 오르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순환이 일어나게 돼서 개별주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나쁜 형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반도체가 다시금 주도주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글쎄요. 반도체가 다시 주도주로 자리매김하면서 저평가된 소외주들의 동반 상승 요거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둘이 물과 기름 같아졌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주도주를 잡게 되면 다른 종목이 또 못 갑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네, 주도주가 안 돼야 되겠죠. 올라갈 수 있어요. 조금씩 한 1, 2%, 2, 3%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다른 종목도 못 갑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려면 네, 상승률 그 상승폭이 어느 정도는 제한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CPI 지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CPI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는데, PPI가 가장 큰, 우려 요소는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고용 지표, 물가가 조금 안정되는 모습, 이렇게 들고 가게 된다면, 이번 주 중반까지는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없어질 것 같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완화된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되면서, 순환매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 보여집니다. 비투개미들이 항복하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고 있는 외국인들, 이것도 예전에 이야기해드린 거죠. 네.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쪽에 여러분들 자금이 집중될 것이다. 이 이야기 예전에 해드렸죠. 자, 코스피 쪽에서 주가 하락이 일어나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은 어디로 갈까요? 네. 코스닥으로 넘어갔겠죠. 코스닥 쪽에서도 뭐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이런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뭘 사야 된다? 네, 그런 종목 사면 된다. 뭐 되게 간단한 네, 이야기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기억들 하시죠? 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쪼그라든 비투, 이제 비투, 신용잔고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신용잔고가 6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0년 6월달 이후에 처음이다. 와, 엄청나게 그동안 신용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사람들이 빚내서 투자를 많이 했고, 손해를 많이 봤다라는 거가 되겠죠. 개인들이 네 2조 5천억을 팔아먹었고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으로 2조 7천억을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개미들의 항복 물량은 누가 받았냐? 외국인이 받아갔다. 코스닥도 솔직히 보면은 엄청 떨어졌죠. 네, 1200포인트에서 600포인트 때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절반 반토막 난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버티기가 힘들죠. 그래서 코스닥 다 팔고 레버리지로 넘어가자 해서 넘어갔는데 그쪽에서 또 반토막 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열받는 상황이에요. 팔고 넘어갔더니 이제는 코스닥이 올라가 버리네.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포지션을 볼 때 엇박자를 타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요. 내가 엇박자를 탄 것 같다. 그럼 기다리세요. 지금 코스닥 팔고 코스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도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받아요. 그러면 코스피가 또 기적처럼 올라간단 말이죠. 여기서 팔고 또 코스닥 넘어가면 또 물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셔서 한 템포를 죽여주는 거. 이것이 네, 엇박자 탄 것을 네, 정상으로 되돌리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심 있는 종목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2차전지, 로봇. 바이오 쪽은 개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코스닥 쪽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환율.
1560원에서 1300원대, 지금 1300원 목전에 두고 있다는 얘기 나오죠. 1400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변동성이 이 16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엔화 같은 경우도 밑으로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같이 떨어져요.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달러 약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달러 약세. 이거는 뭐 지금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미국 쪽에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달러 쪽에 움직임들이 좀 강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러 약세, 금리 인상 안 한다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금리 인상 말고 주가가 이제 좀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미국 쪽으로도 돈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은 굉장히 유기적인데 특별하게 지금 이 우리나라 환율과 미국 일본의 환율이 같이 아래로 처박히고 있는 상태죠. 자, 1300원. 1300원대로 들어간다. 일단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뭐 해외 쪽에 자녀를 유학생 자녀가 있는 집안이나 또는 이제 뭐 원재료를 사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해외 여행 갈 때도 도움이 좀 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도 문제는 뭐냐?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달러를 받으니까 현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수출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게 되죠.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수출기업이에요.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낮아지게 되면 효과가 상당할 거라 생각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 굉장히 높게 잡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 환율에 의한 그런 수익도 같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수익 전망성도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변동을 크게 보여주는 부분들은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가 좀 이어졌다는 거. 정부가 좀 개입을 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죠. 네, 그런 게 좀 있었고, 미국과 일본 외환 당국의 이례적인 시장 공조 개입. 그러니까 미국도 개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니네들 자꾸 환율 올라가는 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네, 왜냐면 이 원화 환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얘네가 관세를 매겨. 그러면 이 원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야, 가격 경쟁이 높아진 것만큼 내가 가격을 낮춰서 마진을 빼줄게 라고 해도 나는 원래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열받겠죠. 야, 니네 환율 빨리 이거 아래로 떨어뜨려.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금리 인상 전망이 후퇴하면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 거, 이런 것들. 근데 뭐 주가가 또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 네, 환율 같은 경우도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 이거는 좀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게는 좋은 편입니다. 좋은 흐름이고요. 경기가 또 살아날 수 있는 요소가 좀 되죠.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수입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냐 또는 이렇게 갑자기 급변하는 모습들은 또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심은 가져야 되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수출 기업들에게는 일단 안 좋은 그림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반도체의 어떤 독주가 끝나는 거 아니냐, 당분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이번 주는 주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쪽은 여전히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좌 회복을 노리신다라면 반도체가 아닌 다른 종목군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저점, 강력한 지지 라인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 포인트를 이용한 네, 계좌 회복에 집중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을 좀 잘 살리고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빠르게 계좌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요. 오히려 수익으로 넘어가는 시간도 굉장히 단축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 주도 한번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아침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9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9시 무방에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9시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